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 방안 기본계획 세 가지 테마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결손회복,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부 세 번째 주요 과제를 보면 교육 여건 개선인데요. 교육 여건 개선의 세부 카테고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첫 번째로 과대 과밀학급 해소, 두 번째로 교원 회복,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혁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학교교육 현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성쌤, 지금 현재의 과밀학급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이 방역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학습 격차나 이런 결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원격 수업 상황을 이제 경험했는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안전, 생활 안전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또 학생들 간의 거리두기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부분은 근데 지역 간의 어떤 격차는 있겠죠. 주로 과밀학급이 이제 이런 신도시나 이런 대도시 위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 낙후된 시골이라든가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나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으로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죠. 어떤 제도가 도입되나요? 우선은 이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제 이런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해서 통합구역 조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사를 개선하고 학교의 신증축 시 교부금을 좀 반영을 좀 수정한다거나,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구역 조정 외에도 특별교실 전환, 이런 학급 증축, 모듈러 교실 도입,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학교 신설 등을 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계속 신설할 수는 없어요. 학급을 늘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 절벽의 시대, 학생들의 인구도 학령기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로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죠. 모듈러 교실 제가 교육박람회에서 봤었잖아요.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되게 스마트한 환경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에어컨, 냉난방교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TV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창문이라든가, 과거의 그런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1층, 2층 쌓을 수도 있고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약간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었습니다. 일종의 공간 혁신의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이 지어서 이제 앞으로 학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천편일률적인 교실의 배치가 아니라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통학이나 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 또 학교 학급을 어떤 증설하거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의미가 참 깊다고 했는데,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단언컨대 가장 힘드신 분들 누구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힘들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 이제 노고를 다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회복 방안 모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이런 심리적 회복과 학습 결손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이런 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 치유 지원 센터라든가 심리 치유 캠프, 확진 완치자 지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성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이제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을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예.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거에는 학생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 가르친다라는 것과 또 생활지도, 인성지도라는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면 플러스 교육행정, 플러스 코로나 대응, 또 플러스 인프라 지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 상황을 위한 이제 어떤 수업 환경들을 또 설계하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어떤 엔지니어의 느낌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힘드신 거 현장에서 보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학교 현장이 근데 되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방역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오랜 시간 그런 이런 원격 수업과 이런 대면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생활지도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상담도 주로 이렇게 전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깊이 있는 이야기나 이렇게 좀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모두가 답답한 상황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요청을 드리고 또 학생, 학부모님들은 또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학기가 됐는데 원격 수업 상황이고 선생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이나 어떤 원격 수업 상황에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수업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캐리스에서 지원하는 이학습터나 또 그 뭐죠? EBS? 맞습니다. EBS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죠? 온라인 클래스. 온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원망들을 다 들으셨어요. 또 그리고 학생들이 가정에 있지만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혼합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도 지원도 하고 또 원격 수업도 준비해야 되시고 그 와중에 수행평가나 학생들 진로교육까지 담당해야 되니까 2중고, 3중고, 4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실제로 많은 이제 소진 그리고 이제 무력감에 빠지거나 또는 선생님들 간에도 어떤 서로의 업무나 과중한 어떤 이제 부담감들 때문에 이제 조금 불통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이제 그 민감한 주제인가요? 네, 학교에 지금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자치에 있어서 이제 권한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책임도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 막상 자치라고는 하지만 그 너무나 과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책임이 따르고 있어서 근데 교육 활동에 좀 매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신규 선생님들 그리고 중견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관리자분들이 어떤 교직원 회의, 동학년 협의, 그리고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이제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선생님들 스스로도 소외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이제 그런 외로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건 공개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라인에 이런 예를 들면 커뮤니티가 발달을 하면 근데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여요. 그러면 메아리 효과라고 해서
점점 자기들만의 입장만을 강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경력이나 업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가 다양성을 기반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젊은 선생님들은 젊은 교사들의 커뮤니티, 경력 교사들은 또 경력 교사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이 교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저희 후배님한테 여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을 그렇게 원망하신다면서 요즘에 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 대성쌤도 그러시지만 지금 한 달에 야근 며칠 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청이 진짜 뭘 하냐,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궁금했는데, 근데 와 보니까 이제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다 보면 학교마다 약간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들이 참 많으셔요. 그러면 그게 학교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지원청에서 같이 협의하고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 학교에서 알기가 어렵죠. 아유, 텐션이 떨어지셨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일요일인데 사실은 이렇게 대성쌤하고 잠깐 만났고요. 저도 출근을 하고 대성쌤도 이제 출근할 예정이신데, 사실은 저도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심리 치유 캠프나 심리 회복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업무 효율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업무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의 역할, 그 선생님에게 하는 기대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큰 요구를 하실 거라면 선생님들 지원해 주시고 또 학교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약간 농담처럼 말하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 한 20년 됐나요? 군대에 있을 때 사단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에 있었던 인사 행정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의 학교 행정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 각 시도 교육감님과 교육부 장관, 교육부에서 이제 협의를 하셨죠. 그리고 아직 발표가 되었나요, 공식적으로? 아직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감한 문제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예요. 교육부의 관점에서 교육청과 학교를 조망할 때 참 불일치의 문제가 많이 지금까지 발생되어 왔어요. 어떤 전면 등교, 코로나 상황에서 전면 등교나 원격 수업 상황으로 전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대응 방안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조금 수렴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조금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맘카페보다 교육청과 학교가 늦게 정보가 늦다. 참 아쉬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교육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미래교육으로의 혁신 준비. 자, 잘 이루어지고 있죠? 요거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다룰 주제니까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가장 미래교육의 제표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여기 교육부 자료처럼 이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이런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AI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이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신장에 놓지 않으면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가 근데 저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기보다는, 우리 대성쌤의 말을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교육과정이 유연하죠.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규격화됐던 학교,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의 체제였죠. 공장에 비유하자면 과거에 이제 포드주의에 이제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우리 인재 학생 한 명 한 명이 훌륭한 사회의 인재로서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 생태,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창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인프라, 에듀테크 그리고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회복 종합계획은 앞으로는 교육회복위원회라는 교육 구성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근데 살짝 걱정됩니다. 분명한 거는 교육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그런 의견들이 조금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돼야지 외부 인사 중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외부적인 관점에서 신선할 수는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오해와 불통의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육회복 종합계획을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지금 그 지난 이제 시간 동안에 누적된 학습 결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놨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과중한 이제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대성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적인 좀 제언을 해주셔요.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가 뭐 교과서부터 뭐 가르치는 교육과정 선생님까지 그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근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이렇게 다양성 교육으로 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다양성 교육에서 부작용, 교육 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미래 교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나 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는데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게 이 고교학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똑같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누구나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교육 회복에 있어서 이제 이 연결 고리를 좀 더 끈끈이 하고 조금 요 앞으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조금 이 전체적인 질적인 관리, 다양성 교육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미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좀 큰 흐름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계획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종합계획, 기본계획, 또 교육부 장관님과 각 시도 교육감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비슷한 측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어떤 선언적인 계획보다 그 내실화되고 체계적인 주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디지털 격차, 학습 격차, 교육 격차, 격차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편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라는 교육의 기본적인 두 방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교육 구성원들이 필요와 요구를 유념하셔서 그 계획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